네, 시청자 여러분,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황용식 세종대 항공경영학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히 과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네, 되십니까? 경영학부 소속이고요. 네, 네, 이제 전공이 이제 항공경영이나 뭐 전략경영 그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질문지를 좀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항공 관련된 질문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경영학과 교수님이 뭐 항공에 대해서 아시면 얼마나 아시겠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항공만 몇십 년 연구하셨군요. 예, 뭐 여러 분야 하는데 항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공사 뭐 여러 가지 이제 여쭤볼 게 많은데 지금 저비용 항공사부터 여쭤볼게요. 네. LCC. 네. 그분들 돈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요새? 지금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부채라든지 여러 재무적인 어떤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저변에는 지금 현재 LCC가 대략 한 9개 업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항공사가 9개가 그것도 LCC가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아까 이제 제 전문 분야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한 연구가 이제 산업 구조 재편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3년 전에 제가 발표한 논문이 한 3년 전에 대략 이제 앞으로 향후 5년간에 한 2개 업체 정도로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했는데 팬데믹이 와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구조 개편이라든지 또 아시아나 대한항공 통합이 온다든지 어떤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팬데믹도 팬데믹이지만 우리 항공 산업의 어떤 저변에 깔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LCC가 너무 많다. 저비용 항공사가. 네. 그런 것이고 이제 약간 마켓 콘솔리데이션, 소위 말해서 마켓이 이제 합병되고 정리되는 그런 순간이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래서 투자에 좀 유의해야 됩니까? LCC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네. LCC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산업이 재편될 것이냐. 네네. 지금 현재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에 속한 각각의 이제 LCC들이 있거든요. 너무 많죠. 네, LCC가 이제 뭐 진에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에어부산, 에어서울. 네. 그래서 향후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합병이 되면서 이 자회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 LCC들 간의 어떤 합종 연영이 있지 않을까라는 재편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은 LCC들의 어떤 재무적 상황은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뭐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또 지금 리오프닝 다시 또 이제 재개되고 있는 항공 산업에 지금 뭐 비유로 하자면 기지개를 피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항공 수요에 대한 또 어떤 리즈가 네네. 계속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그것이 또 매출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또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투자에 관련된 질문을 좀 계속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제가 이제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한항공이 유가가 올라가면 사실은 이게 이제 항공유라고 그래가지고 제트퓨얼을 쓰지 않습니까? 그쵸. 굉장히 비싼,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 고급유보다도 더 비싼 네. 옥탄가가 거의 100에 가까운 네. 그런 유를 쓰는데, 그러면은 이제 유가가 급등하면은 아무래도 유가 급등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이제 고객한테 전가를 시킬 거 아닙니까? 네. 과거의 데이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을 텐데 네. 그렇게 유가가 급등해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고객한테 항공비를 전가를 시켜도 수요가 꺾어지는 어떤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은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항공 유류비는 일단 고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항공 이제 유류비 인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전가가 되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전가가 됐을 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비행기를 이제 운항할 때 네네. 이 만석이 된다. 네네. 그러면은 전가가 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뭐 공석이 되거나 네네. 지금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아마 70%까지만 공급 좌석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항공사들이 떠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항공사들이
고객을 유치해서 만석으로 비행기를 띄워야 된다면은 그나마 좀 손실이 좀 더 축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뭐 어느 정도 끝나 보일 뿐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끝났다고 치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변이가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1분기 실적 같은 거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항공사들 1분기 실적이 대충 어떻게 나오겠다.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1분기가 이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이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증권사들에서 예측하는 네네. 거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영업이익을 계속 내고 또 네네.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네네. 화물 호조에 의해서 좋은 실적을 낼 것 같고 아시아나는 이번에 이제 공정위의 인수가 이제 조건부 어떤 통합으로 되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제 문제는 이제 LCC입니다. 그래서 LCC가 지금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그 어떤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적된 지난 한 3년간 팬데믹을 통해서 누적된 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예상했던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LCC들은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가 우리가 그 점도 좀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동안 2년간 많이 해왔습니다. 네네. 티웨이도 계속 지속적으로 네네. 유상증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또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 엔데믹 전환 과정에서 유상증자와 재정 어떤 구조를 좀 정상화시키려는 LCC들의 노력이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인데 항공경영학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신데 혹시 UAM도 전문가시세요? UAM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히 연구한 건 없지만 네네네. 관심은 있습니다. 아, 관심 있으세요? 네, 그리고 제가 네. 속한 학회가 네. 그 UAM 지금 전문가들로 포진돼 있어서 아하. 제가 그분들과의 어떤 소통과 교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UAM 그러면은 소위 이제 코엑스에서 네. 홍콩에 가면요. 홍콩에서 마카오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카지노 가려고. 홍콩에서 헬리콥터 타고 갑니다. 네.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게 UAM이거든요. 도심 모빌리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는 약간 플라잉카, 이제 헬리콥터 아니고 그런 경비행기를 만들어서 간다고 하는데 네. 그 경비행기가 첫 번째 질문. 위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전성 테스트를 네네. 했죠. 그래서 네. 작년에 제가 알기에 한 11월쯤인가요? 네네. 국토부가 아마 중국 업체의 어떤 그 실제 검증을 하느라고 한강변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던 걸로 네네. 기억합니다. 저도 어떤 그 관계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관계자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안에 실제로 그게 무인기가 될 수도 있고 네네네. 승객을 태울 수도 있는데 네네. 실제로 그 안에 있었던 거는 이제 쌀포대였다. 네네네. 그럼 아직도 이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네네네. 것이 아니었느냐. 네네. 쌀포대를 넣을 정도로. 네네. 그래서 기술적인 검증은 됐다고는 하지만은 최근에 계속 경비행기부터 헬리콥터 계속 사고 나지 않습니까? UAM이라고 굳이 안전하라는 또 법은 없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안전성 그거는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예. 것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2년이고 올해 그럼 2025년부터 마켓 사이즈를 보면 뭐 한 15조 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2004, 50년 되면 또 뭐 500조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2차 전지나 수소 산업이나 풍력이나 이런 섹터보다도 훨씬 더 사이즈가 커지는 섹터가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비행기가 좀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 10배거 섹터, 소위 말해서 초혁신 섹터, 성장을 가늠할 수 없는 섹터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이게 실현되고 구현이 된다면은 네. 이제 메가 트렌드죠.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꿈꾸던 미래, 21세기 미래가 바로 이런 플라잉카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많은 국가들,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한때 우버도 좀 참여했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아주 그 드론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드론과 또 융합해가지고 이 플라잉카, UAM의 기술이 접목돼서 지금 아주 도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라는 얘기를 저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 일단은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네. 실제로 승객을 태워서 한번 한강에서 뭐 인천공항이든 인천공항 한강이든 네. 한번 그런 좀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 표준화로서 네네. 인정을 하지 않을까. 네. 아직은 기술 표준화가 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셀 자회사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현대차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요. 베셀이.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이 굉장히 네.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UAM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항공업을 볼 때 이거는 좀 공부하세요. 이 정도는 아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라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이 항공업을 보실 때 일단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산업 구조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산업 구조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어떠한 업체가 어떠한 업체와의 어떤 합종 연행,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항공업이 춘추전국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어떠한 산업 구조 재편으로 수렴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쟁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재무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게,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항공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공사들을 한번 면밀히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네요. 지금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항공사들이 좀 있다. 네. 약간 조심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물론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문제 없겠죠. 네, 그렇죠?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황영식 세종대 경영학교 교수님께 항공산업, 그다음에 우리가 UAM 섹터까지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